포토샵의 자바스크립팅 정기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걸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멩이를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결정 트리, 영어로는 decision tree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걸 설명드릴 때 우측에 보시는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뭐 통계적, 회귀 분석, 클러스터, 뭐 인공신경망, 이런 글씨들 보면 마음이 답답하시죠? 근데 제 전공이 AI라서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하고 포토샵의 자바스크립팅 강의를 제가 찍고 있는 이유도 요즘 뭐 코딩,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 또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 또는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겐 여전히 AI, 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조금만 그 마음의 문을 여시면 일반인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처럼 일일이 본인이 하나하나 코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코딩이 뭐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남이 짜둔 코드를 가져와서 그냥 조합하는 거예요.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기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조금만 노력하셔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래밍입니다. 물론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고급 프로그래밍은 어렵죠. 그런 것들은 뭔가 재능이 있으셔야지 하는 일입니다만, 일반인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정도는 또 일반인이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정 트리라는 최근에 머신러닝 같이 기계학습 기법이 지금처럼 파퓰러하지 않을 때 전통적인 AI, 전통적인 인공지능 기법 중에 하나가 결정 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정 트리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전기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라고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서 인공지능 별게 아닌데 진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지 라는 호기심을 당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트리라는 건요, 말 그대로 디시전을 하는 트리를 말합니다. 트리라고 말하면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 가지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쭉 기둥에서 뻗쳐나가겠죠? 또는 뭐 뿌리가 뻗쳐나가겠죠? 요 가지가 하늘로 뻗쳐가는 모습처럼 뭐 거꾸로 아래로 가지가 뻗쳐나가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뭔가가. 근데 그 트리를 어디에 활용한다고요? 네, 디시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쓰인다고요.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면 밑에 호크, 펭귄, 돌핀, 베어라는 4가지 동물이 있어요. 사용자에게 우리 스무고개처럼 뭔가를 계속 물어봅니다. 뭐 날개 있어? 날 수 있어? 깃털 있어?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해나가면서 4개의 동물 중에 하나를 맞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4개의 동물 중에 하나 생각하고 있어? 지금부터 내가 질문할 거야? 대답해주면 내가 맞춰볼게 라는 게 디시전 트리의 전체적인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2단계로 질문합니다. 1단계로서 여기서 질문하고요, 여기서 2단계 질문하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깃털 있어? 라고 하면 있다 없다. 가장 심플한 디시전 트리는 답이 true 또는 false로 나오는 겁니다. 뭐 좀 더 복잡한 디시전 트리는 아날로그, 뭐 중간중간 값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심플한 디시전 트리는 바이너리라고요, 대답이. 그래서 깃털 있어? 있으면 두 번째 단계로 오는 거죠. 그럼 날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럼 날 수 있으면 호크고요, 날 수 없으면 펭귄이겠죠 라고 디시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트리라는 뜻에서 디시전 트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디시전 트리는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런데 복잡해지면 트리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뭐 깊이가 깊어지면서 더 많은 질문을 요구할 텐데, 이 디시전 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문장을 출력하고 사용자에게 답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계속 분기해 나가면 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거 써보면 됩니다. 메시지 출력할 때는요, 뭐 alert 하면 되겠죠.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받아서 여기 if 문으로 true 또는 false, if 문으로 갈라지면 되겠죠. 그래서 alert와 if를 몇 번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심플하게는요.
실제로는 더 복잡한 디시전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고급적인 프로그래밍 스킬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예, 그 디시전 트리를 만들 건데 만들기 전에 조금만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연산자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어떤 언어든 연산자 설명할 때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강의 앞부분에 연산자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야 하는데 이놈은 깊이 알면 알수록 힘든 면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강의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많이 가는 사이트 있죠? 여기 튜토리얼스 포인트라는 겁니다. 또는 여기는 w3schools.com 요 두 개 사이트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가보시면 연산자의 종류가 일단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을 한번 익숙해 보죠. arithmetic, 산술 연산자라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 몇 개 더 있습니다. comparison operator, 비교 연산자, 비교 또는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다르다, 뭐 이외에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관계 연산자 또는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제가 용어를 다르게 쓰나요?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비교 연산자라고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비교 연산자, 밑에는 이제 논리 연산자 또는 관계 연산자라고 하네요. and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or 뭐 등등 엄청 많습니다. 이거 제가 그리지 않은 것 이외에도 엄청 많고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아시려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오는 연산자를 설명드릴 텐데 오늘은 요 중에 두 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기 있죠? 뭐 같다, 작다, 관계 연산자 또는 뭐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어떤 값을 비교하거나 또는 그 비교한 관계를 보거나 하는 거죠. 요게 는이 equal 연산자입니다.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죠. 작은지, not equal, 다른지 또 뭐 큰지를 보는 거죠. 이런 관계 연산자, 제가 영어를 통일할게요. relational operator는 그 연산 결과의 값이 true 또는 false입니다. 대소문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값의 결과는 실제로 일일이 같으니까 true라고 나와요. 소문자 true입니다. 만약에 1이 2보다 큰지를 관계를 보는 거죠. 1이 2보다 크지 않죠? 그럼 false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relational operator의 오퍼레이션 결과는 true 또는 false라고요. 이런 게 이제 relational operator고, logical operator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형 연산자죠. 논리라는 단어 자체가 참, 거짓, true, false죠. 그래서 논리형 연산자의 피연산자라고 그러면 요게 and라는 논리형 연산자인데 요게 연산자고요. 연산자. 피연산자는 연산을 받는 놈이니까 연산자의 좌우에 있는 게 피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논리형 연산자의 피연산자는 논리 값이 와야 돼요. 논리 값이라는 말은 true 또는 false가 와야 된다고요. 그 말은 여기 요 13번 문장을 보시면 1이 1과 같은지, 요게 관계형 연산자죠. 관계형 연산자의 결과값은 true 또는 false라고 했죠. 그래서 논리 값이라고요. 이것도 논리 값이죠. 그래서 논리형 연산자는 논리 값을 연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논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1 equal 이라고 할게요. 1 equal 1, 2 equal 1. and라는 논리 연산자는 왼쪽도 true여야 하고 오른쪽도 true인 경우에만 결과값이 true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당연히 true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앞은 true인데 뒤는 true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false가 나와요. 뭐 이런 식의 연산자가 logical operator입니다. and 연산, 지금 logical operator가 여러 개가 있는데 and 연산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게 or 연산자입니다. or은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true예요. 얘가 true죠. 그래서 결과가 true입니다. 두 번째는 true죠. false죠. 하나만 true해야 되니까 얘도 true예요. 세 번째는 false죠. true입니다.
마지막은 false죠? false죠? 그래서 결과가 false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OR 연산자고요. 그래서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게 OR 연산자입니다. 요거를 코드 결과 값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alert문 다 했으니까 요 alert문은 첫 번째 요 문장이죠. 그래서 true가 나온 겁니다. 1은 2보다 작은가요? 그래서 true가 나온 겁니다. 오케이. 1이 1과 다른가요? 다르면 true인데 같으니까 false라고요. not equal 연산자니까요. 1이 2보다 큰가요? false죠. 이제는 이제 밑에 걸 한번 볼게요. 지금은 logical 연산자, and 연산자를 봅니다. 좌우가 다 true죠? 그러면 true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왼쪽만 true고 오른쪽 false죠? and 연산자는 둘 다 true여야 true가 되는 겁니다. false입니다. 뒤에 or이라는 logical operator는 위에 있는 세 개 다 true죠? 밑에 마지막만 false입니다. 그래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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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죠. 요걸 alert라는 그 함수,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통해서 여러 개의 relational operator나 logical operator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보실 때 제 영상 밑에 tutorial 포인트와 w3schools.com 사이트 링크를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연산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논리 연산자 그리고 관계 연산자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 세 가지 alert, prompt, confirm이라는 세 가지 요놈들은 자바스크립트 함수입니다. 포토샵하고는 에드소도 지원되지만 원래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함수예요. alert, prompt 뭐 조금 우리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그 사용 용도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lert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사용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여러 개의 문장은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하려면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마우스로 쭉 영역을 지정하시고 edit 가셔서 toggle block comment, line comment와 block comment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ert는 예전에 우리 한번 했었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alert하고 메시지를 하나 출력하는 용도입니다. 중간중간에 연산 결과값, 프로그램의 실행 중간값을 알고 싶으면 디버깅 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alert 메시지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alert 말고 prompt를 한번 보죠. alert는 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prompt라는 놈은 alert는 출력만 하는 거고요. prompt라는 놈은 출력과 동시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prompt라는 문장에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력하는 문이고요. 일단 실행을 한번 보죠. 실행을 한번 보시면 prompt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자열은 여기 상단에 출력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밑에 인풋 박스에 문장을 입력할 수 있는데 디폴트로 문장을 보여주고 싶으면 두 번째 문자열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문자열로 써주시면 그놈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자열을 캔슬하고요. 두 번째 문자열을 만약 여러분이 안 쓰시면 실행을 하면 그냥 undefined라고 디폴트로 나온다고요. 아시겠나요? 캔슬하고요. 다시 Ctrl G에서 다시 실행을 하면 여기 사용자 문장을 받겠죠? Nice to meet you 라고 문장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치시면 그 문장이 반환된다고요. 그러니까 prompt라는 함수는 입력과 출력, 즉 출력과 입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환되는 문자열이 어떤 변수로 내가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you said 어떤 문장,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문장을 입력받을 때, 문자를 입력받을 때 prompt를 쓰시면 된다고요. alert와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에 confirm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에 confirm은 일단 이렇게 쓰고 실행만 해보죠. 하면 confirm 뒤에 있는 문장을 출력해주고 사용자로부터 버튼으로 confirm 받습니다. Yes or no. 둘 중에 하나로. 그래서 yes를 입력하면 true라는 값이 반환돼요. no를 클릭하면 false라는 true 또는 false, boolean 값이라고 하는데 true 또는 false 그 버튼에 따라서 yes는 true, no는 false입니다. 그래서 no를 클릭하면
You said no, false라고 하죠. 그래서 confirm의 반환 값은 논리 값이라고요. 지금 요 세 개 문장, alert, prompt, confirm이라는 함수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였죠? decision tree, 결정 트리를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결정 트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굉장히 무식하게 만드는 결정 트리인데, 그래도 돌아갑니다. 일단 돌아가는 결정 트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뭐죠?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에게 질문을 받겠죠. has fed 하고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야 돼요. true 또는 false를. 그럼 뭘 쓰면 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우리 뭐 했었나요? confirm이라는 거 쓰시면 되겠죠. confirm이라는 함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true 또는 false에 따라 if문 가지치기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지금 저랑 한번 보실게요. 봅시다. 지금은 제가 몇 가지 코드를 덧붙여 뒀는데 이걸 몇 개를 지우겠습니다. 지금 탭을 한꺼번에 뺄 때는 Shift 탭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alert 문장이 두 개가 있네요. 그냥 I am AI다. 지금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보죠. 나는 AI인데 네가 생각하는 동물 알아맞출 수 있어. alert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choose, hawk, penguin, dolphin, bear 중에 하나 택할 거야 라고 하고 OK 하면 요까지가 요 두 개의 alert 문장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confirm 문장이 돌아갑니다. It has feather 있어? 라고 묻죠. yes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confirm의 결과가 result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if 괄호 이렇게 하면 이게 뭐죠? result 안에 있는 게 조건입니다. 사실 조건이라는 게 조건을 체크한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result라는 값 자체가 또 true, false예요. 왜냐하면 confirm은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괄호 안에 그냥 result인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result, 괄호 안에 result만 쓰면 result가 true이면 그 body가 실행되는 거고요. result가 false이면 else body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true를 누르니까 true니까 그 다음에는 또 if문 요 안에 body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it can fly라고 confirm 문이 돌아가죠. 그래서 yes라고 누르면 if result가 yes이면 이제 hawk라고 출력하고 끝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죠. 제가 설명이 다시 하면 alert로 그냥 문장 두 개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confirm 문이 돌아갑니다. confirm 문은 아까 뭐라고 confirm이라고 하면 다이얼로그 박스 하나 뜨고 여기 it has fed라는 문장이 여기에 출력되면서 밑에 버튼이 두 개 자동으로 생기죠. yes와 no입니다. 그죠? 그래서 yes를 클릭하면 true가 반환되고요. no를 클릭하면 false가 반환되죠. 그래서 사용자의 클릭에 따라서 result에 true 또는 false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if 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if 문인데 여기가 if 문의 body 블럭이고 요 밑에는 else 문의 body 블럭이죠. 그래서 if 문과 else 문의 body 블럭. 그래서 if 괄호 result라고 하면 괄호 안이 true이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if 문의 body가 실행되죠. 그러면 그 두 번째 단계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if 문 안에, 즉 조건문 안에 또 조건문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걸 여러분들이 더 깊은 decision tree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f 문에 중첩된 if 문을 계속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또 나중에 필요하다면 if 문을 쓰시면 된다고요. 지금 저는 뭐 두 단계니까 필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한 decision tree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No, fin, bear네 이렇게요. 그런데 이걸 한 번만 질문하고 끝내니까 답답하네요. 그럼 우리 반복문 배웠습니다. 반복문으로 전체를 한번 돌려버릴게요. 어떻게 하죠? 일단 반복문을 돌릴 카운트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int number는 0이라고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while number가 2보다 작으면, 즉 두 번 돌리겠다는 거죠. 하고 중괄호를 쳐야 되는데 이걸 다 인덴트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 영역을 이렇게 Shift 아래 화살표로 영역을 지정하고 나서 단체로 탭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가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while 문을 여기가 end of while이죠. 주석 처리하고요. 끝내기 전에 넘버를 일씩 증가시키면 이렇게 일씩 증가시키면 전체 아까 있던 전체 코드가 while 문으로 감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AI야. 좋아. yes, no. 그러니까 펭귄이네요. 오케이. 두 번째 while이 돌아가는 거죠. no, yes 하니까 dolphin이 나오네요.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변수, while 반복문, 여러가지 alert, confirm 함수들, if 조건문을 충분히 쓰시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토샵의 자바스크립트 때문에 여기 들어오셨지만 조금씩 배우시다 보면 자바스크립트로 실제 응용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고요. 나중에 웹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려운 게 나오시면 언제나 저한테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알고 싶은 게 있어도 이런 영상 좀 촬영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적극 제 영상 촬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계속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파일에서 어떤 정보를 읽어와서 어떤 처리를 하는 파일 입력을 받는 것을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과 그림을 결합하는 그런 영상들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연산자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서 이해를 하시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 안 되시면 스스로 좀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